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을 복귀해가지고 만든 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더 공급이 제한적인 거를 찾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그 많은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10년차 직장인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는 이제 월급을 가지고 매도 없이 적립식으로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제가 처음 봉현이 형을 알게 됐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하게 된 계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건 이제 2013년도 기숙사에서 들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실제로 유의미하게 들었던 건 이제 2016년도에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원래는 비트코인 관련된 행사가 아니었고 그 한국의 청년들이 다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공무원으로만 몰리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어떤 강연 자리였는데 마지막 이제 행사가 끝나고 그 청중들한테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LG화학 과장님께서 당신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왔으니까 지금 유망한 종목 하나만 좀 찍어달라 이제 주식 종목 추천을 이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우버도 그때 아마 비상장이었는데 이야기 나왔었고 뭐 테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연사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뭐 5에서 6년 안으로 10만 불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 환율로 대략 1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저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과 저랑 비교했을 때 확률적으로 저 사람이 더 똑똑할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룬 객관적인 성취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신입사원 때 사실 중동 지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마침 그때 같이 카운터파트 업무를 하던 이제 저희 계열사 쪽 다른 회사 그 담당자 과장님께서도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사실 조금 일찍 남들보다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게 2016년이었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계좌는 16년도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매수 버튼을 처음 눌렀던 거는 2017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 매수하신 게 2017년이었네요? 2017년 한 2, 3월 정도였고 비트코인이 300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그럼 비트코인을 사셨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때 당시는 1세대 코인, 2세대 코인, 3세대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비트, 이더, 이제 그 당시에 에이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이렇게 3개가 좀 4개가 좀 유명했었는데 그 4개를 골고루 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비율로? 그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리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럼 2017년 2, 3월 정도였다면 제가 알기로 12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300만 원 하던 게 한 2천만 원까지 갔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2,600, 한 500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그럼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수익률은 높았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어렸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시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대략 제가 한 6, 700만 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간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한 6, 7천만 원까지는 갔었던 것 같고 1억 가까이는 갔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때 당시에 뭐 30살 안팎이었잖아요. 26살이었어요. 26.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는 강남 아파트 살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박상기의 난을 그대로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욕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고점일 때 4개 정도 들어갔던 코인을 다 팔고 이제 더 리스크가 있는 이제 뭐 10,000배
뭐 2만 배 오르는 자발투로. 네, 그 당시에는 우량한 알트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잡 알트였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코인 네. 그리고 제가 중동 담당자였다 보니까 네. 할랄에 대한 거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때 할랄 코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량한 잡코인에 투자했다가 네. 이제 마이너스 99%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업비트가 없을 때 아니에요? 저는 업비트 안 했었고 네. 빗썸을 했었고 빗썸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빗썸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 캐나다 거래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네. 이제 뭐 거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ICO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캐나다 거래소가 막 하루 만에 중국 자본에 인수가 돼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다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잘못 보내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네.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 그땐 그랬지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막 비트코인 전송하는데도 그때 막 한 3일씩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 너무 이제 그 전송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때 폭주해가지고 네네. 한 번 보내는데 3일 걸렸다고. 네, 3일 4일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2022년 막 요럴 때도 솔라나 되게 많이 뻗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막 2, 3일 걸리고 막 그랬어요. 솔라나가요? 네. 솔라나는 뻑하면 뻗으니까 아,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다가 네. 그래 비트코인 쪽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확고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원칙에 해당되는 자산을 모아간다.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이 뭘까요? 제가 이제 그 앞서서 코인 투자로도 수익을 받다가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테마주 이제 반기문 테마주 했다가도 한번 크게 네. 해서 한 4년 정도 직장을 다녔을 때 모은 돈이 거의 없었었는데요. 그 투자했던 실패 경험을 돌아보니까 네. 일단 원칙이랑 철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을 복귀해가지고 만든 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다시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더 공급이 제한적인 거를 찾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그 많은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이 있다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투자 원칙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냥 없어요. 아예 없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하는 걸 보면 누가 뭐 좋다 하던데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네. 이게 좀 일부 사고 또 네. 누가 뭐 좋다 하면 또 사고 네. 그냥 백화점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네. 그런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원칙이 없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칙이 없으면 어떤 대외적인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다음 투자에서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불안한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가지고 네. 제가 실제로 투자로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는 자산을 사게 된 거고, 사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몇십 년 계속 평생 함께하는 게 투자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투자를 하면은 마음이 되게 심란하고 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산을 찾았다면 가격이 떨어져도 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부자는 하락장에 탄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이네. 위기에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실 2천만 원에 사는 게 1억에 사는 것보다 더 이제 리스크는 낮은 투자인데 네. 사실상 그 가격이 낮아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인식해서 그 기회를 보기 어려운데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꾸준히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좀 확신을 갖고 집중적으로 매수한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계속 2019년도부터는 들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비중이 높진 않았었어요. 높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자산이 좋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대중이 또는 사회가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제가 생각한 미래가 좀 많이 늦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비중은 사실 한 개 정도만 계속 유지를 한 채로 투자를 진행했었고 이제 주식으로 조금 2020년도부터 제가 배터리 종목을 조금 남들보다 일찍 투자를 해가지고 네, 좀 성과가 좋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2022년도인가요? 그때 말 정도에 네.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면서 네네.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막 계속하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팔지 않았었기 때문에 늘어났던 자산이 또 많이 쪼그라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2023년 1월 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게 더 유망한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분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지금은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가족분들도 네. 비트코인 쪽에 이렇게 다 투자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를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또 AS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에게 뭐 직장의 동료분들이나 뭐 네. 가족분들한테도 다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제가 블로그를 사실 처음 시작했던 건 저는 원래 블로그나 글쓰기나 이런 걸 했던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었는데 네네. 그 코로나 때 투자의 중요성이랑 이제 우량자산 그리고 정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써서 공유했던 게 이제 그렇게 커졌던 거고요.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도 저희 팀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를 좋아하고 제 회사 동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힘들어질 건데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동료 의식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저만 이렇게 확 잘 되는 게 또 약간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전도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네. 이게 되게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저희 부장님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도 사셨어요? 어머니는 사실 네. 업비트 계좌는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네, 코인베이스를 사드렸는데 그게 사실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은 상태예요. 레버리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지금 인플레이션 해칭 기준으로는 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초보분들이 우리 영상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 네네네. 초보 이제 비트코이너 분들 네. 좀 드리고 싶은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단은 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이 가치를 갖는 현상이 처음이라서 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확신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액이라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그 본인이 확신이 드는 만큼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된 만큼 매수가 가능하고 또 그만큼 오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부하면서 모아간다 이런 네.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조금 늦는 것 같고 자전거 타듯이 네. 우리가 자전거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딱 타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전에서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예적금을 하면은 어쨌든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네. 네,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 중에서도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상에서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뭐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전기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기. 우리가 전기의 원리, 뭐 지금 카메라, 조명 이런 원리, 작동 원리 몰라도 우리 잘 네. 쓰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그냥 가치 저장 가치, 뭐 전송하는 뭐 화폐 가치 그냥 네. 이런 그냥 사용 가치로 생각을 네.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그 기반 기술을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거 공부하지 않은 채로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우선은 이 현상 자체를 좀 관찰해 보고 네. 또 이게 어쨌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체 검증은 안 되지만 이제 검증 가능한 사람들이 2,100만 개로 희소하고 유한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투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한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 공부하면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고 공부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저도 문과 출신이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낯설고 이제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려면 이제 전 불확실성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아는 거 말고 잘 모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는 그때가 오면 지금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기회는 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가장 싸게 산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르쳐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면 저는 그냥 월급이 생기면 그냥 바로 사고요. 그냥 월급 들어온 걸 다 산다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다 사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사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샀고 어제도 이야. 샀습니다. 근데 월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네.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많이 떨어지면 네. 더 많이 매수를 합니다. 오. 네, 그냥 그 전략이 이게 DCA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진짜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보다 떨어지면 이제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1억 깨지고 8,8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는 연금저축펀드 깨가지고 또 샀습니다. 이야, 연금저축 펀드까지 깨서 샀다고요? 네네,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뱉어내고 이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선 잘 찾아보면 이게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궁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뭐 당장 물건 팔고 뭐 이런 거. 그건 진작 다 팔아가지고 집에 물건이 없어요. 네. 미니멀도 하고. 강제로 미니멀 하게 됐어요. 어. 하락장이 길어지니까 네. 그때는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시장성 있는 것들은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일단 다 샀으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 월급이 있으니까 네. 생활비는 월급으로 커버가 좀 되고 빼놓고? 네.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 투자하고 사실 네. 저는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샀던 편이라서 네. 제가 사실 지금 거의 직장생활 10년이고 뭐 이 적립식 우량자산 투자를 한 6, 7년이라고 봤을 때 돌아보면 사실 제가 그 월급쟁이가 부모님 도움 없이 월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서는 네. 사실상 단기간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닫고 있었고 네. 그 원칙을 세웠을 때 10년 단위로 우리 전 세계 경제 붐버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관찰해보고 네. 그러면 평소에는 월급으로 100% 투자를 하되 어떤 그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면 꼭 그 제가 평소에 잘 쌓아놨던 신용도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원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실행을 하면서 사실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은 시점이 몇 년도쯤인 거예요? 2020년도 그 3월 달에 한창 진짜 코로나. 네네. 그 코로나 직전에 2019년 12월부터 한 2월 요 사이에 이미 현금이 100%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가 돼서 바닥은 제가 못 맞췄고요. 그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반등할 때까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었고 그때 매수한 거는 주식인가요? 비트코인인가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둘 다 있는데 둘 다 사셨어요? 미국 주식 비중이 사실 좀 높았어요. 비트코인은 정말 소액으로 그냥 월에 한 50만 원 이렇게 네. 30만 원 정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매수했었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맞죠. 미국 성장주가 먼저 반등했어가지고 네. 미국 주식 위주로 사실 많이 샀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배민 커넥트 같은 거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하기 좀 전이었고 책도 안 썼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때 그 코로나로 비대면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서 네. 그 돈을 좀 많이 줬었어요. 한 시간에 한 15,000원 이렇게 줘가지고 배민 그 파트너스인가? 뭐 이렇게 배민 라이더인가? 그 배민 라이더인데 네. 라이더 말고 그 부업으로 하는 걸어 다니는 거 뭐라 그러더라?
배민 커넥트로도 제가 기억하는데 범인 커넥트 로드. 배민 커넥트. 배민 커넥트. 네, 그거 해서 이제 퇴근하고 네. 제가 그때는 그 봉천동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룸촌이 많아가지고 네. 퇴근하고 이제 그거 배달하고 그 배달해서 돈을 모은 걸로 또 주식과 코인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샀던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다 올랐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네네. 찍은 것만 오른 건 아니고 네. 시장이 좋아서 다 올랐었는데 그거 이제 보면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네. 그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그거 쓰게 된 겁니다. 이야. 근데 너무 좋았네요. 그때 뭐 전략이나 대출 받은 시점이나 뭐 네네. 그냥 거의 미래에서 온 수준으로 맞췄는데요. 그 코로나를 예측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 저희 부장님께서 네. 그 IMF 때 투자 안 한 거 그리고 리먼 사태 때 투자 안 한 거를 후회한다고. 회식 때 이제 계속 말씀하셨고 네. 그때 이제 따님이 공부하느라 재수하느라 그 월급을 다 넣고 있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그럼 보통 10년 단위로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때가 오면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제가 회사도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끌었을 수가 있었고 그때 제가 한 2억 가까이 빌릴 수 있었는데 와. 이자가 1.5%가 안 됐었거든요. 대박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1.5%안 되는 이자를 내고 그때 코로나 때 뭐 SK텔레콤 같은 거 그 당시 분할하기 전에 네. 20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8%가 넘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그때 전 세계 라인 다 멈춘다고 하면서 엑스모빌도 엄청 떨어졌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삼성전자, 네. 그다음 배터리 관련 종목 이렇게 매수하면서 그때 계산을 했을 때는 아무리 코로나가 2년, 3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노트북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그 배당률이 더 높은 걸 사면 배당으로 이자를 갚고도 남아서 남은 걸로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네. 직장을 잃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상태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면. 네. 네. 그럴 때 투자를 하셨군요. 네. 그럼 또 이 방송을 보시면 지금 그러면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또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실 것 그런 같아요. 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대출이라는 건 불이랑 똑같아가지고 누가 네. 쓰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불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시장 지표. 네.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보통 대출을 내는 편이라서 저는 지금 대출을 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혹시라도 뭐 본인이 정말 신용도가 높고 뭐 정말 뭐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장기간 투자를 할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여전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투자하는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저점이 한 2천만 원인데 1억 됐다는 것 자체가 한 400%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시점에 대출 받아서 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인정하고 너무 위험하게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저도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나 남들이 또 공포에 엄습했을 때 그때 네. 그런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